안녕하세요. 숨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 두 번의 동영상을 통해서 복식호흡 그리고 다양한 호흡 재활 도구들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잘못 적용되면 왜 마이너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등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범한 사람들이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행동들도 호흡기 환자분들이 처해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핵심이었죠. 오늘은 제가 호흡기 환자분들이 꼭 하면 좋을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역시도 철저하게 실제 호흡기 환자분들을 위한 내용이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것이 시간은 내 편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호흡기 환자분들 중에서는 병원에서 이런저런 독한 약을 먹어보고 또 병이 낫지 않으니까 간혹 자연치유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주로 약이 굉장히 독한 비결약 항상균 또는 폐섬유증 환자분들이 약에 치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런 생각을 더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두면 좋아지는 자연치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병은 그냥 두면 천천히 점점 나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뭐랑 비슷한 상황이냐면 강물이 떠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점점 밑으로 흘러가다가 떠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 폭포 같은 곳을 만나서 툭 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폭포나 낭떠러지 같은 위험한 고비를 피해지겠지, 이렇게 요행을 바라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자기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메꾸는 것이 안 떠내려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최소한 떠내려가지 않고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밀어붙여줘야 상류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야 안전한 무태, 안전한 땅에 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의 본질이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폐질환을 간혹 이 호흡기를 필터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이 폐가 정말 정밀한 곳이에요. 이 폐는 바깥쪽의 산소는 혈관으로 녹여주는 생물학적 기능도 하고 있는 동시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많은 균과 먼지 등을 걸러내는 필터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오래되면 녹쓰는 겁니다. 이 필터에 수명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칠순장치 하면 그래도 꽤 살았다는 소리를 듣던 시절에는 호흡기 필터 성능에 문제가 발견되기 전에 다른 병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다 보니까 자기 고유의 몸에 약점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거죠. 사람마다 먼저 약해지는 장기가 있는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투석을 하기도 하고 뇌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중풍이 생기기도 하죠. 나이 들면서 호흡기 질환을 앓는 분들은 폐가 먼저 약해지기 쉬운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인 거죠. 그 속성이 뭐죠? 핵심은 수분과의 싸움입니다. 이 필터가 안전하게 성능을 발휘하고 유지를 하려면 자동차 관리할 때처럼 계속 세차도 해주고 엔진에는 기름칠이 되어야 됩니다. 혈액이 구석구석까지 잘 돌고 이 점액이 충분히 확보되면 그 기능이 나이가 들어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분들은 호흡기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 이 유튜브를 지금 보고 있는 계신 분들은 체중, 침, 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서는 분명히 약점이 있을 텐데요. 호흡기 병은 체중이 적절히 확보되고 건강한 땀도 잘 나고 입이나 목이 마르지 않으면 이 필터의 성능이 남들과 엇비슷하게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체형이 마른 분들, 그분들은 이 가죽이 얇을 수밖에 없어요. 이 가죽이 우리 몸에서는 수분을 담는 그릇이고 동시에 추위를 이겨내는 모피거든요. 이게 바짝 마르면 차고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젊을 때보다 혈액순환도 떨어지면서 땀도 덜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입을 벌리고 잔다거나 말도 많이 하면서 진액 소모가 많아진다 이러면 바로 탈수 상태로 가는 거죠. 자, 이때 가장 먼저 호흡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은 뭘까요? 첫 번째는 가습기입니다. 제가 저번 동영상의 말미에 다음 시간에는 호흡기에 도움이 될 행동은 무엇일까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가습기의 사용은 도움이 될 행동이 아니라 그냥 기본 의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걸 안 하고 있다? 이런 환자분들은 사실 이 병에 대한 기초가 아예 없는 거예요. 폐섬유증, 기관지확장증, 비결약 항상균, COPD 이런 호흡기 중환자분들이 집에 가습기가 없습니다. 저는 또는 가습기 살균제 뉴스 나오길래 다 치워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누구 한 명은 이런 분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싶은 거죠. 기침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보면 그냥 늘 듣는 말이 물 많이 드세요잖아요. 그런데 이때 물 많이 먹으면 호흡기가 좋아진다는 말은 내가 마신 물이 호흡기까지 잘 전달된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 때예요. 지금 이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그 전제 조건이 잘 성립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왜냐? 나이와 체질 때문에요. 물이 들어와서
구석구석까지 안 가고 스며들지 않고 그냥 소변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호흡기 약해지면 밤에 특히 입이 마른다 또는 자고 일어나면 목에 가래가 들려본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하게 됩니다. 호흡기 관리는 특히 밤이 중요한데 밤에 그 약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인체가 낮 동안에는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가동되면서 침도 만들어지고 기초체온도 유지가 돼요. 그런데 밤이 되면 기초체온도 낮아지고 점액 분비하는 기능도 같이 잠을 자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충분한 점액을 확보하고 있는 분들은 자는 시간에도 이 적절히 그냥 버텨냅니다. 애들은 자고 나면 침도 질흘러 나와 있죠. 그런데 호흡기 환자분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잘 때 점액 분비가 줄어들면 원래도 이미 기관지가 말라 있기 때문에 싹 마르는 거죠. 그렇게 자는 동안 말라붙으면 그 다음에는 몇 배로 노력을 해야 기관지 안쪽이 다시 적셔지기 시작해요. 제가 호흡기 환자분들은 레미콘 차 있죠. 달리는 중에도 신호등 걸려도 뭐 멈춰도 그 톤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돼요. 영어로 always, 저번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충분하게 꾸준하게 충분히 적셔지고 있어야 폐섬유증 환자는 간질 조직의 탈수가 예방이 되고요. 근데 한번 굽기 시작해서 만약에 말초혈관이 딱 말라붙으면 그 주변으로는 수분 공급이 재개통이 힘들어집니다. 여기엔 말초혈관에는 스텐트를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기관지 확장증이나 비결핵 항상균 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원래는 기관지 확장증이나 비결핵 항상균 환자에게는 자는 동안이 어떻게 보면 필터 청소가 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게 되면 폐가 수평이 되죠. 평소에는 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균이나 가래가 이 아래쪽에 그 중력 때문에 밑에 쏠려 있다가 누워야 흘러나오기 쉬워지는데, 그런데 만약에 자는 동안 입이 싹 말라버린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 이 필터 청소의 기능이 꺼지는 거예요. 저는 낮에는 가습기 사용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해요. 어차피 낮에는 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습도를 조절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밤은 틀려요. 밤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분들에게 병원에서 처방하고 있는 진해거담제, 대표적으로 뭐 엘도스 캅슬, 뮤코팩트 이런 약들, 그리고 네뷸라이즈 치료, 수증기 들어오는, 그리고 본원에서 체질을 개선해주고 점액 분비를 도와주는 한약 치료, 그리고 침 만들어주는 순편한 캔디, 훈증 치료, 이런 과정들이 모두 다 기관지를 적셔주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치료의 개념인데, 자는 동안에 건조하고 입이 마르네? 이러면 헛바퀴 돌고 있는 거죠. 돈을 모으려면 돈이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가습기는 그 새는 구멍을 막아주는 거죠. 건조해지기 쉬운 약점을 해지, 이거 영어로 이게 방지책, 해지해주는 거죠. 가습기를 튼다고 해서 체질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원래의 약점이 더 도드라집니다. 그래서 이건 호흡기 치료의 그냥 기본인 거죠. 자,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런 기본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호흡기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고치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이거 하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기본을 가르쳐 주는 거. 저는 본원에 오셔서 치료를 시작하는 거의 모든 환자에게 이 습도계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치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늘 오시면 물어봅니다. 어제 습도 몇 프로 정도 유지하면서 주무셨냐고. 제가 저번 복식호흡 편부터 지난 시간에 거쳐 오늘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호흡기에서 뭐랄까, 이게 기초예요. 토대를 잡는 과정이에요. 지방공사 제대로 안 하면 건물 나중에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강조하는지 이해를 못하면 비싼 공진단 사 먹어보고,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은 독한 한결핵제 1년 6개월 먹어보고, 폐섬유증 환자분들은 피레스파를 소화불량 견디면서까지 억지로 먹어보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다 돈 낭비, 몸고생, 헛고생 할 수도 있어요. 일반인들은 습도 40%만 되면 밤에 충분합니다. 원래 인간이 살아가기 최적의 적절 습도는 40에서 60%예요. 일반인들은 습도 40%만 되면 거의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튼튼하고 젊은 분들이라면 심지어는 그 아래의 습도에서도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기 환자분들은 다릅니다. 제가 이 채널을 뭐라 그랬죠?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짜 호흡기 환자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고, 제가 편하려고 이 동영상 찍어 놓고 있다고. 호흡기 환자분들은 주무실 때 습도 55% 이상은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호흡기 환자라면 무조건 60% 이상 유지할 겁니다. 그래도 만약에 야 준호야, 내가 자고 났더니 입이 마른다,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거나, 또는 가래가 끈적해서 잘 안 떨어진다 이러면 저는 더 높일 겁니다. 원장님, 그러다가 곰팡이 생기면요, 낮에는 그렇게 가습 안 하셔도 됩니다. 인간이 낮에는 물을 마실 수도 있고 밤보다는 치매 분비가 잘 돼요. 그래서 낮에는 창문 열고 환기하고 제습기 살짝 돌려서 말려도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폐에 생기는 곰팡이, 이 질환을 아스페르길루스라고 하거든요. 또는 그 덩어리를 아스페르길로마라고 하는데, 폐 안쪽에 생기는 곰팡이 질환은 곰팡이균에 노출이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의 폐가 그 곰팡이균을 못 잡아내서 그래요. 공기 중에 곰팡이균은 이 비결핵 항상균보다 아마 더 많을 거예요. 계속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안 걸려요.
백혈병이나 굉장히 저체중 같이 면역에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 그럴 때 자리를 잡는 거죠. 비결핵 환상균과 원리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자, 이런 부분을 환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했다고 치고 원장님은 그러면 어떤 가습기를 추천하나요? 이런 질문에도 답을 드려볼게요. 자, 이제 가습기 몇 대를 좀 올려놓겠습니다. 네. 현재 가습기는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초음파 가습기, 그리고 가열 기능이 있는 가열식 가습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기화식 가습기. 지금 제가 앞에 있는 두 가지 중에 A 제품이 전형적으로 이제 초음파 가습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초음파 가습기 기능에 가열식 기능이 더한 복합식 가습기예요. 자, 저는 일단은 가습기를 평가할 때는 먼저 가습 성능부터 봅니다. 왜냐면 실제로 해보시면 겨울에 안방이라 칠게요. 방이 좀 크죠. 그 공간의 습도를 55% 이상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제가 농장 있는 안방 말고 짐 없는 좀 작은 방에서 주무시라는 말도 하는데, 자, 지금 여기 볼게요. 가습기를 제가 하나도 지금 아직 안 틀고 있고, 지금 이제 에어컨 틀고 있는데도 지금 이 습도가 이제 거의 70%예요. 70% 넘어가죠. 어제도 이제 굉장히 높았는데, 지금 쉽게 말해서 비가 좀 계속 오고 있는 시기, 장마죠. 우리나라는 여름엔 이렇게 가습기가 없어도 습도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면 습도는 쑥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온도만 뚜렷한 나라가 아니라 습도 변화도 굉장히 뚜렷한 나라예요. 환자분들 중에서 예전에 제가 이 습도계를 드리면서 어떤 가습기든 어떤 가습 방식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습도만 60% 유지하세요.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겨울이었는데 그분이 수건 30장을 걸었대요. 그래야 습도가 60% 나오더라고.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가습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었지만 사실 방 하나에 가습기 2대 틀고 있는 것은 좀 오버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기를 선택할 때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가습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가습력을 먼저 봅니다. 가열식 기능과 초음파식 기능이 혼합된 이런 복합식 가습기가 가습 성능은 가장 좋아요. 제가 지금 이 두 개를 틀어 볼게요. 이 차이 보이시죠? 그죠? 이 올라가는 물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세죠. 자, 이게 끌게요. 제가 이거 굉장히 세게 올라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제 얼굴이 안 보일 테니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왼쪽 제품도 사실 예전에 제가 이거 추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요즘 나온 이 제품 보니까 이게 사실 더 세더라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가습력을 봐야 된다는 말이지 꼭 이 회사 제품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가격과 가습력을 봐서 그냥 소비자분이 잘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자연기화식 가습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이 제품은 벤타고요. 이 제품은 위닉스 제품이에요. 자연기화식 가습기 중에 또 하나 히트친 제품이 있는데 발뮤다가 있어요. 이 항아리처럼 생긴 거. 제가 자료화면으로 띄워드릴게요. 이 자연기화식 가습기는 안에 구조를 볼게요. 어떤 구조가 있냐면 이런 디스크 판이 있어요. 켜켜이 이제 겹쳐져 있는 이런 디스크 판을 실내 공기가 바람으로 지나면서 빨리빨리 지나가게 만들어서 가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디스크판이 수건 여러 장을 걸쳐 놓는 방식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연기화식 가습기라고 하는데 공기 중에 먼지도 이 디스크판을 지나면서 여기 들러붙어서 걸러지겠죠. 그래서 공기청정기의 기능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가습 방식도 자연 친화적이고 먼지도 좀 걸러지네. 그러면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 가습력이에요. 얘가 가습력이 떨어집니다. 이 방식은 초음파 또는 가열식 복합식 가습기보다 가습 성능이 훨씬 떨어져요. 가격은 이게 더 비싸거든요. 디자인이 이런 형태가 뭔가 미니멀하고 깔끔하고 이쁘긴 해요. 딱 떨어지는 디자인인데, 근데 겨울에 만약에 방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연기화식 가습기 방식으로는 습도 55% 이상 만들려고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호흡기 환자분들은 폐성혈증, COPD, 기흉, 천식 등등 이런 분들이라면 저는 고민 없이 그냥 아까 제가 가습력 잘 올라가는 복합식 가습기 쓰라 그래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틀자마자 가습도 금방 되니까요. 그런데 자, 문제는 비계력 항상균 환자분들이세요. 이분들이 문제인데, 이 질환을 가진 분들 중에서 일부의 분들은 수증기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샤워기 꼭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갈고 이런 분들, 일반인들이 볼 때는 밑에 저 아파트 배관은 그대로인데 수도식 꼭지만 간다고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는 사실 실익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또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가습기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러면 어쨌든 가장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냥 뭐 최대한 이제 위험 요인은 자제하겠다, 이런 마인드라면 수증기가 나오지 않는 이 자연기화식 가습기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대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두 개를 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5에서 60% 습도 그 라인을 이 한 개 가지고는 역부족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말씀드리면 초음파이든 복합식이든 가습기의 수증기는 얼굴로는 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 공기는 제대로 안전하게 소독된 따뜻한 수증기가 아니라 손에 닿아보면 이 공기는 차요. 거리를 1m 정도는 두고 틀어야겠죠. 얼굴로는 이제 안 오게. 그리고 이런 수증기는 가전제품을 녹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가전제품을 두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습기를 틀 때 생기는 이제 수증기 입자는 공기청정기는 먼지로 인식을 합니다. 특히 뭐 초음파나 아까 말한 복합식 가습기에서. 그리고 가습기를 트니까 공기청정기가 빨간불이 들어오네? 공기질이 나빠졌나? 이렇게 혼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수증기를 먼지로 오인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오늘은 호흡기 환자분들이 사실은 반드시 해야 될, 그리고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요. 밤 시간대 호흡기에 약점이 드러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기도 가습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 기관지각증증, 비결핵강성균, COPD, 폐소유증 환자분들은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필요한 기도 가습과 가습기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영상 많은 도움 받으시고 절대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